안녕하세요. 마짜입니다. 요즘 사회가 많이 혼란스럽죠. 칼바람이 부는 추운 날씨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오랜만에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전라도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30년 평생을 거의 전라도에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그 지역의 문화와 정치적 정서를 자연스럽게 흡수하며 자랐습니다. 마치 모태 신앙처럼 모태 좌파였던 거죠. 이야, 지역 특성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좌파를 지지했고 저 역시 사회 정의와 평등이라는 이상에 매료되었죠. 그런 가치들은 제가 세상을 이해하는 중심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대학생들이 데모하는 현장도 보고 왜 데모를 하는지에 대한 섬세한 통찰은 묵인한 채 정경은 나쁜 사람들, 데모하는 시위꾼들은 착한 사람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경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평범한 20대 초반의 청년들이었고 누군가의 아들이자 친구들이었던 겁니다. 그냥 어리석었던 거죠. 하지만 그 생각은 태어나면서부터 30년이 지날 때까지 크게 변함이 없었습니다. 좌파가 주장하는 민주주의는 굉장히 중요한 이념적 가치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물론 민주주의는 오랜 역사를 거치며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얻어낸 소중한 가치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맹점이 있었다는 것을 최근에 깨달았죠. 민주주의에도 종류가 있다는 것을요. 바로 자유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등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교모하게 악용하는 다양한 민주주의가 있다는 것을 말이죠. 전라도에서 살면서 주변 사람들이 전부 좌파를 지지하고 저 또한 좌파의 이념이 옳은 것이고 우파의 이념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지만 이렇게 좌파의 이념에 의문을 갖게 된 가장 큰 계기는 그 이름은 바로 문카노스 대통령을 겪으면서였습니다. 이야, 전라도 좌파도 우파로 만들어버리는 그는 사실 진정한 대국 보수주의자였던 것입니다. 제 이전 영상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특히 페미니즘 사상이 얼마나 잘못된 사상인가에 대해 알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그 잘못된 사상을 어느 진영에서 지지하고 키웠는가를 보니까 세상이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좌파의 정책과 이념이 어떤 것인지 낱낱이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차별금지법, 국회증언법, 양곡관리법 등 이것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니 바로 사회민주주의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좌파 그들이 그렇게도 울부짖으며 주장했던 민주주의 눈앞에 사회라는 글자가 생략된 민주주의였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제 주변의 패미를 싫어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래도 깨우면 안 돼. 윤석열은 무능하고 멍청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저도 최근까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지만 감성이 아니라 법과 원칙을 기준으로 판단해보자는 시각으로 접근하니 생각이 바뀔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짧은 영상으로 이야기하니까 전라도 좌파도 쉽게 우파로 바뀔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주는 것 같습니다만 페미니즘 하나만 가지고 전향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최근 몇 년간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을 보면서 스스로를 돌아봤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제가 가장 먼저 깨달은 것은 이상과 현실의 괴리였습니다. 과거 저는 더 많은 복지가 더 나은 세상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기반 없이 이루어진 과도한 복지 정책은 국가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결국 우리 세대뿐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도 짐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정부가 최저 시급 인상 등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하거나 이념적인 접근으로 정책을 운영할 때 기업들이 떠나거나 경제가 정체되는 상황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일자리를 잃거나 자영업을 폐업하는 등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을 보았죠. 제가 믿어왔던 이상이 현실적인 해법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은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은 잘 사는 북한이라 불리는 싱가포르를 보면서 사회민주주의도 충분히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지리적 여건, 문화적 여건 등 다양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야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리적으로 이 점도 없고 바로 앞에 적국과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이상적인 소리였던 것이죠. 그리고 저는 과거에 남북 간 화해와 평화를 지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북한의 실체와 그들의 태도를 보면서 환상이 깨졌습니다. 제가 믿었던 대화로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허구에 가까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아무리 평화를 유지하려고 해도 개성공단 폐쇄, 금강산 관광 금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북한은 계속해서 약속을 어겼고 평화의 손길을 내민 한국의 선의는 단지 그들의 체제 선전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더욱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입지가 약해지는 것을 보며 안보와 국익을 우선시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북한도 자신들의 안보와 국익을 위해 친중 정책을 약화시키고 친러, 친미 정책을 추진할 때 대한민국 좌파는 오히려 친중, 친북 정책을 강화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의 저희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점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제가 좌파에서 우파로 전향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자유와 책임이라는 두 가지 가치였습니다. 귀에 듣기 좋은 국가가 나서서 다 해결해 줄게는 사실 허상이었고 개인의 자유와 선택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또 이념에 집착하기보다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례로 집값을 잡기 위해 많은 규제 정책을 펼쳤던 좌파의 정책은 하나도 실효성을 갖지 못했고 오히려 많은 규제 때문에 거래량이 감소하여 집값이 폭등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죠. 이렇듯 이상과 현실은 분명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전향의 과정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 주변에는 여전히 진보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은 갈등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용기를 내어 저의 이념을 솔직히 드러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지금의 저는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을 냉철히 바라보며 더 이상 과거의 이념에 매달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유시장 경제의 중요성을 믿고 국가 안보와 주권을 지키기 위한 자유민주주의의 정책을 지지하려고 합니다. 이야, 전라도에서 저를 변절자, 배신자라고 부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선택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나라는 모든 국민이 자유와 책임 속에서 번영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부터라도 주변 전라도 좌파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너가 신념을 가지고 좌파를 지지하는 것은 상관없다. 하지만 좌파의 정책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고 지지해라. 어떤 이념이든 맹목적으로 따르지 말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행동하라. 라고 말이죠. 저도 늦게 깨달은 진실이지만 주변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빨리 알려주고 싶은 진실입니다. 전라도에서 외롭게 우파로 싸워나가야 하는 현실이 조금 두렵지만 이 추운 날씨에도 거리에 나가 자유대 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분들을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처음으로 긴 영상을 제작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행동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